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러닝랩 도커로 체험하는 컨테이너 가상화의 세계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거나 최신 IT 기술 트렌드를 접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귀여운 고래 도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도대체 이 기술이 왜 이렇게 핫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가상 머신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이론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도커를 설치하고 나만의 웹서버를 띄워보는 실습까지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가상화와 컨테이너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도커가 왜 혁명적인지 이해하려면 과거의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도커의 개념입니다. 도커를 지탱하는 핵심 3요소를 요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헬로 도커 실습입니다. 리눅스 터미널에서 직접 명령어를 치면서 도커의 강력함을 몸소 체험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의가 끝난 뒤 여러분은 다음 네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 불일치 문제입니다. 개발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도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VM과 컨테이너의 구조적 차이,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관계, 마지막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해서 서버 구축 과정을 코드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현장에서 가장 무섭고도 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하다.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요? 입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짠 코드가 내 노트북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갔는데 막상 서버에 올리면 에러를 발생하며 멈추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화면 아래쪽을 봐주세요. 왼쪽은 여러분의 개발 환경입니다. 최신 윈도우의 파이썬도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시네요. 반면 오른쪽은 운영 서버입니다. 어떤가요? 안정성을 위해 리눅스를 쓰고 파이썬은 옛날 버전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르고 라이브러리 버전이 다르고 설정 파일의 경로조차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니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한 거겠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가상 머신입니다. VMware나 버추얼박스 같은 툴을 쓰는 거죠. 이 방식은 서버 컴퓨터 위에 내 개발 환경과 똑같은 OS를 통째로 설치해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리눅스 마을에 윈도우 집을 통째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오른쪽 구조들을 자세히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A를 돌리기 위해 게스트 OS가 설치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B를 돌리기 위해 또 게스트 O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우 프로그램 하나 돌리자고 수 기가바이트나 되는 운영체제를 중복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속도도 느리고 용량은 많이 차지하고 컴퓨터는 힘겨워하겠죠.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배울 도커가 바로 이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을 볼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무거운
게스트 OS들이 어딘가로 싹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도커 엔진이라는 친구가 들어와 있네요. 이 엔진이 호스트 운영체제의 핵심 커널, 즉 기능을 공유해서 각 애플리케이션에 나눠줍니다. 비유하자면 풀옵션 원룸입니다. 건물 자체, 즉 OS는 공유하되 내방, 즉 컨테이너만 딱 빌려서 그 안에 내짐, 즉 라이브러리만 넣고 사는 겁니다. 불필요한 OS 설치가 없으니 부팅은 1초 만에 끝나고 용량도 훨씬 가볍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도커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도커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커라는 이름은 부두 노동자, 즉 항구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로고도 고래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가죠. 물류 항구를 상상해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쌀이 들어있든 TV가 들어있든 크레인은 내용물을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들어서 배에 싣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도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개발했든 자바로 개발했든 컨테이너라는 표준 박스에 담기만 하면 그게 제 노트북이든 회사 서버든 클라우드든 어디서나 똑같이 실행됩니다. Build once, run anywhere. 한 번 만들면 어디서든 돌아간다. 이것이 도커의 철학입니다. 이번에는 도커의 핵심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커를 능숙하게 다루려면 딱 3가지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바로 도커 파일, 이미지, 컨테이너입니다. 요리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도커 파일은 레시피, 즉 설계도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조리해라 라고 적힌 텍스트 파일이죠. 둘째, 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딱 얼려놓은 냉동식품,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템플릿 상태입니다. 셋째, 이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컨테이너입니다. 우리는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이 빌드하면 이를 이미지로 만든 뒤 런해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헬로 도커를 출력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터미널을 열고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설치는 우분투 리눅스 환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sudo apt 업데이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sudo apt install docker.io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Y 옵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설치해라 라는 뜻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sudo system control start docker로 도커를 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다시 버전을 입력했을 때 버전 정보가 뜬다면 성공입니다. 참, 오른쪽 팁을 한번 보세요.
도커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툴이라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요. 유저 모드 명령어로 현재 사용자를 도커 그룹에 추가해주면 앞으로 귀찮은 수도 입력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본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설치가 잘 됐는지 테스트 해 볼까요? 터미널에 docker run hello world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hello from docker라는 한영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 짧은 명령어 한 줄을 입력했을 때 도커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컴퓨터에 이미지가 없네? 그러면 도커 허브, 즉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야지. 그러고 난 이후에 실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런 이후에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도커 이미지스를 입력하게 되면 방금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다음은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이 만든 거 말고 나만의 웹 서버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웹 서버입니다. 코드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접속하면 인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myDocker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app.py 파일을 저장해 둡니다.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도커라는 컨테이너 박스에 담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도커 파일 작성입니다. 이 파일이 바로 내 서버는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도커에게 알려주는 작업 지시서입니다. 한 줄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rom python 3.10 이 부분은 베이스 운영체제로 파이썬 3.10 환경을 깔아줘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workdir/app 이 부분은 이제부터 모든 작업은 app 폴더 안에서 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py 이 부분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컨테이너 안으로 복사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run pip install flask 이 부분은 웹 서버 구동에 필요한 플라스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cmd 부분은 컨테이너가 시작되면 python app.py 명령어로 서버를 구동시켜줘 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서버 구축 과정을 문서 하나로 깔끔하게 정의했죠? 이것이 바로 Infrastructure as a Code입니다. 설계도를 다 짰으니 이번에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즉, 빌드 및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굽기, 즉 빌드 과정입니다. 도커
build 다시 t my flask app 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다시 t는 태그, 즉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설계도 내용대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쭉 진행됩니다. 빌드가 끝나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즉 컨테이너 실행 run을 수행하겠습니다. docker run 다시 p 5000:5000 my flask app 라고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p 500:5000 포트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5000번 포트와 내 컴퓨터의 5000번 포트를 연결하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localhost 5000에 접속해 보세요. Hello Custom Docker가 떴네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만의 첫 번째 컨테이너 서버를 띄우신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 서버를 구축하고 빌드하고 실행하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즉 왜 파이썬을 설치 안 했는데 실행이 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도커만 설치했을 뿐인데 웹서버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이 부분은 바로 이미지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from python 3.10 이라고 쓰여져 있던 부분이 기억나시죠?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실행되는 순간 그 안은 이미 완벽하게 세팅된 파이썬 환경입니다. 즉, 내 컴퓨터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커가 가진 강력한 이식성입니다. 다음은 도커 허브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이 멋진 서버를 친구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USB에 담을까요? 아닙니다. 깃허브처럼 도커에게도 도커 허브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도커 푸시라는 명령으로 내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라도 도커 풀 명령어 한 줄이면 여러분이 밤새워 만든 서버 환경을 1초 만에 똑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 배포의 핵심입니다. 자, 핵심 정리 및 퀴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보다 훨씬 가볍고 빠릅니다. 운영체제를 공유하니까요. 둘째, 도커 파일 레시피로 이미지, 냉동식품을 만들고 그걸로 컨테이너 요리를 실행합니다. 셋째, 도커를 쓰면 내 컴퓨터에선 되는데 라는 핑계가 사라집니다. 환경 자체가 이미지에 박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미지들은 도커 허브를 통해서 상호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도커 컨테이너는 실행될 때마다 OS를 새로 설치한다? 정답은 X입니다.
OS는 공유하고 격리된 공간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도커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발 여정이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